재민 씨, 조금만 더 해주세요. 지금 제가 그곳에 도달했어요. 저는 59세에 매일 밤 오르가즘을 느끼며 살고 있는 박선영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 늙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놀라셨나요? 황혼의 나이에 무슨 부끄러운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전 10개월 동안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그분이 원하니까 거절하면 미안할 것 같아서 의무적으로 응했죠. 끝나고 나면 공허함만 남았어요. 여자로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였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빨리 끝나길 기도했고 좋은 척 연기하는 제 목소리가 너무 가짜 같아서 스스로 역겨웠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죽은 눈빛을 한 낯선 여자가 보였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구민회관에서 들은 2시간짜리 강의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 몸이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는 걸요. 이제 전 매일 밤 59세 몸으로 처음 느끼는 전율에 온몸이 떨려요. 의무가 아닌 욕망으로 참는 게 아닌 즐기는 밤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밤이 기다려져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무엇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제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참고 견디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포기하셨나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10개월 동안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자리가 행복하지 않았죠.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드리려면 조금 과거로 돌아가야 해요. 4년 전 여름이었어요. 그날따라 남편이 일찍 퇴근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아서 남편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만들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해운대 중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화물차가 들이받았대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조용했어요. 부엌에 갈치조림이 그대로 있었어요. 말라붙어 버린 음식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먹어야 할 밥이었는데 그날 밤 혼자 식탁에 앉아서 소주를 마셨어요.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혼자 4년을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반찬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응대하고 저녁에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면 또 혼자였어요. TV를 틀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죠.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갔어요.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었죠. 아니,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일부러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10개월 전이었어요. 친구 혜숙이가 반찬 가게로 찾아왔어요. 혜숙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해운대 중동에서 꽃집을 하는데 가끔 들러서 반찬도 사가고 수다도 떨곤 했죠. 그날 혜숙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영아, 너 혼자 살기 외롭지? 좋은 사람 한 분 소개해 줄까? 저는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야, 난 괜찮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어. 하지만 혜숙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 지인인데 참 좋은 분이야. 부인을 병으로 먼저 보내고 5년째 혼자 사는데 성격도 좋고 나이도 우리랑 비슷해. 한 번만 만나봐. 혜숙이가 워낙 간절하게 말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한 번만 만나볼게. 그렇게 만난 사람이 이재민 씨였어요. 해숙이네 꽃집에서 처음 봤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가 크고 얼굴도 부드러웠어요. 무엇보다 목소리가 따뜻했죠. 선영 씨, 반갑습니다. 계숙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재민 씨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는 해숙이네 꽃집 근처 찻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재민 씨는 남천동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부인을 암으로 먼저 보냈고 아들 하나가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했죠. 재민 씨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말했을 때 눈물까지 글썽이며 위로해줬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선영 씨. 저도 아내를 보내고 한참 힘들었거든요. 그 말에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서 외로움을 견뎌온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됐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함께 해운대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영화도 보러 갔어요.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깊어지면서 시작됐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나요? 재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영 씨, 저는 선영 씨가 정말 좋아요.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전 머뭇거렸어요. 남편이 떠난 지 4년이 지났지만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마음 한구석에서 남편에게 미안한 감정도 들었고요. 하지만 재민 씨는 다정하게 말했어요. 제가 기다릴게요. 선영 씨가 편할 때까지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 말에 용기를 냈어요. 이 사람은 배려심이 있구나.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 재민 씨 집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남천동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손이 떨렸어요. 재민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왔죠. 긴장 풀어요. 선영 씨. 천천히 해도 돼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재민 씨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안아주고 키스를 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입맞춤이었어요. 떨렸지만 나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재민 씨는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손길이 조금 급했어요.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치마 지퍼를 내리는데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남편 외에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침대로 옮겨갔을 때 재민 씨가 제 위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바로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아팠어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제 몸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는데 재민 씨는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 일에만 집중했죠. 전 눈을 감고 참았어요. 소리나지 않게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요. 몇 분 후에 재민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옆에 누웠어요. 선영 씨, 괜찮았어요?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괜찮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서 씻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사랑인가 싶었죠. 왜 이렇게 공허할까? 남편과 할 때도 이랬나?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그 후로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어요. 재민 씨네 집에 가거나 제 집에 왔죠. 그리고 그때마다 똑같았어요. 재민 씨는 제가 뭘 원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시작했죠. 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하면 재민 씨가 서운해할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이 떠나면 또 혼자가 될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응했어요. 하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재민 씨가 제 반응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전 연기를 했어요. 소리를 내고 몸을 약간 흔들고 영화에서 보던 대로요.
재민 씨는 제가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선영 씨도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했죠. 하지만 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빨리 끝나길 기도했어요. 끝나고 나면 재민 씨는 금방 잠들었어요. 전 옆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왜 난 행복하지 않을까? 재민 씨는 좋은 사람인데, 다정하고 배려심도 있는데, 왜 잠자리만 되면 이렇게 공허할까? 문제가 나한테 있는 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감각이 사라진 건가? 남편을 먼저 보낸 죄책감 때문인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밤엔 재민 씨가 제 가슴을 만지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예전엔 남편이 만지면 간지럽기도 하고 기분도 좋았는데 이젠 그냥 무감각했어요. 마치 제 몸이 아닌 것 같았죠. 재민 씨는 열심히 하는데 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천장에 작은 얼룩이 보였어요. 저걸 언제 닦아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잠자리를 하는 중에요. 제일 힘들었던 건 끝나고 나서였어요. 재민 씨가 만족스러워하면서 선영 씨, 좋았어요? 하고 물어볼 때요. 전 웃으면서 네, 좋았어요 하고 거짓말했죠. 그 거짓말이 점점 쌓여갔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10개월이 지나도록 전 단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 혜숙이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었어요. 혜숙이가 소개해 준 건데 불평하면 미안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사귀었어요.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나이 들면 다 이런가 보다. 그렇게 체념하고 살았죠. 어느 날은 거울을 보는데 낯선 여자가 보였어요. 눈빛이 죽어 있고 표정이 어두운 여자. 이게 나인가 싶었어요. 59살이지만 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죽은 것처럼 살고 있을까? 여자로서 느끼고 싶은데 왜 못 느끼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재민 씨를 만나는 날이 오면 긴장됐어요. 또 그래야 하나? 또 연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에 숨이 막혔죠. 하지만 거절할 용기는 없었어요. 재민 씨가 서운해할까봐, 헤어지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참았어요. 의무처럼, 해야 할 일처럼 잠자리를 응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죠. 그렇게 10개월을 보냈어요. 공허한 밤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10개월을 보내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재민 씨가 반찬 가게로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죠. 선영 씨, 오늘 구민회관 앞을 지나다가 포스터를 봤어요. 무슨 포스터요? 재민 씨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중장년 부부 친밀감 특강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부제는 황혼의 사랑, 다시 시작하는 친밀함이었죠.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선영 씨가 정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재민 씨가 눈치챈 걸까요? 제가 연기하는 걸 알았을까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니에요, 재민 씨. 전 괜찮아요. 하지만 재민 씨는 진지했어요. 선영 씨, 솔직히 말해봐요.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영 씨 표정을 보면 알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저를 생각하고 있구나. 제 행복을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함께 가요. 강의는 그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였어요. 일주일 내내 긴장됐어요. 무슨 얘기를 들을까? 혹시 우리만 이상한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들었죠. 토요일이 됐어요. 반찬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재민 씨가 제 집 앞으로 차를 가지고 왔어요. 함께 해운대구 구민회관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재민 씨가 말했어요. 선영 씨, 오늘 강의 듣고 나서 우리 달라도 봐요. 전 선영 씨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전 재민 씨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재민 씨. 구민회관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죠. 부부로 온 분들도 있고
혼자 온 분들도 있었어요. 다들 조금씩 어색해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저희는 뒤쪽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옆에 앉은 할머니가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저는 세 번째예요.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걸 배워요. 아, 그래요? 좋은가 봐요. 정말 좋아요. 우리 할아버지랑 이 강의 듣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 말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오후 2시가 되자 강사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교육 전문가 김미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오신 여러분 모두 박수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강당에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죠. 여러분, 우리 나이에 성 얘기를 한다고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오히려 중장년 이후에 더 중요해질 수 있죠. 강사는 화면을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질문 하나 할게요. 나이가 들수록 성관계는 빨리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천천히 더 섬세하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중장년 이후 여성의 몸은 젊었을 때와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50대 이후 여성의 몸은 호르몬 변화로 질 분비물이 감소해요. 그래서 성기 자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다른 부위들이 오히려 더 민감해진다는 거죠. 전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재민 씨도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강사는 인체 그림을 띄우며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첫 번째, 귀 뒤에서 목덜미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위는 나이가 들수록 신경이 더 예민해져요. 귓볼을 부드럽게 입술로 스치거나 귀 뒤를 천천히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전율이 느껴질 수 있어요. 전 무의식적으로 제 귀를 만져봤어요. 재민 씨는 한 번도 제 귀를 만진 적이 없었거든요. 두 번째, 목덜미와 쇄골 부근이에요. 특히 뒷목을 따라 내려가는 입술의 감촉은 여성에게 엄청난 자극이 돼요. 이곳은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는 곳이라 매우 민감하죠. 강사는 시범을 보여줬어요. 자원자 한 분이 나와서 목덜미 마사지를 받았는데 얼굴이 확 붉어지더라고요. 세 번째, 허벅지 안쪽이에요. 이곳은 혈액순환이 집중되는 곳이라 나이가 들어도 민감함이 유지돼요.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해요. 재민 씨가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요. 전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강사는 중요한 걸 강조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순서예요. 바로 성기로 가면 절대 안 돼요. 먼저 귀, 목, 쇄골, 허벅지 순서로 천천히 터치하면서 몸이 깨어나길 기다려야 해요. 여성의 몸은 스위치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예요.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야 비로소 완전히 열려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재민 씨는 항상 바로 시작했었죠. 제 몸이 준비될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에요. 젊었을 때는 5분, 10분이면 충분했을지 몰라도 중장년 이후에는 최소 30분은 전이에 투자해야 해요. 그래야 여성의 몸이 완전히 반응해요. 30분이요.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30분이에요. 그게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30분이 여성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어줄 수 있어요. 강사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60대 이후 여성의 오르가즘은 젊었을 때보다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도달하면 더 깊고 오래 지속돼요. 평균 30초에서 1분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10초 정도인데 말이에요.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저도 놀랐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소통이에요. 여기가 좋아, 이렇게 해줘,
천천히 해줘.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몸을 배워가야 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 강의 초반에 봤던 할머니가 손을 들고 말씀했어요. 저는 남편과 50년을 살았는데 지난 1년이 제일 좋았어요. 이 강의를 듣고 실천했더니 정말 달라졌거든요. 처음엔 민망해서 말을 못했는데 용기 내서 여기가 좋다고 말했더니 남편이 거기를 집중적으로 만져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그걸 느꼈어요. 70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70살에도 가능하다니. 저는 59살인데 왜 못 느끼고 있었을까요? 강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남성분들은 특히 잘 들어주세요. 화면에 단계별 설명이 떠올랐어요. 1단계 분위기 조성이에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요. 향초를 켜는 것도 좋아요. 여성의 오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시각, 청각, 후각이 만족되면 촉각도 민감해져요. 재민 씨가 열심히 메모했어요. 2단계 대화로 시작해요. 오늘 당신 정말 예뻐. 당신 손이 참 따뜻하네. 이런 말들이요. 여성은 감정적 연결이 먼저 돼야 몸도 열려요. 말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재민 씨는 항상 말없이 시작했었어요. 분위기도 없이 그냥 불을 끄고 시작했죠. 3단계 손잡기부터 시작해요. 손을 잡고 천천히 손가락 하나하나를 쓰다듬어요. 손등을 쓰다듬고 손바닥을 마사지하고 최소 5분 동안이요. 이것만으로도 여성의 몸에 신호가 가기 시작해요. 정말요? 한 할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손은 신경이 매우 발달한 부위라. 손만 제대로 만져도 온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4단계 귀로 이동해요. 귓볼을 입술로 살짝 스치고 귀 뒤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어요. 그리고 귀 속으로 따뜻한 숨을 불어넣으면서 사랑한다고 속삭여요. 이때 여성의 몸에 전율이 오기 시작해요. 전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어요. 재민 씨가 제 귀에 그렇게 한다면 어떨까? 5단계 목덜미예요. 뒷목을 따라 천천히 입술을 내려가요. 키스하듯이요. 이때 절대 서두르면 안 돼요. 한 곳에서 최소 10초 이상 머물러요. 여성이 아하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민 씨가 제 쪽을 슬쩍 쳐다봤어요. 전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돌렸어요. 6단계 쇄골이에요. 쇄골을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 눌렀다가 천천히 원을 그려요. 마사지 하듯이요. 이 부위는 압력에 민감하니까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부드럽게 리드미컬하게요. 7단계 가슴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바로 유두로 가면 안 돼요. 가슴 전체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시작해요. 아래에서 위로, 옆에서 중앙으로. 그러다가 마지막에 유두를 만지는 거예요. 강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8단계 배예요. 배꼽 주변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요. 이곳은 자궁과 연결된 신경이 있어서 자극하면 아랫배가 따뜻해져요. 9단계 허벅지 안쪽이에요. 무릎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요. 하지만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서 멈췄다가 다시 내려와요. 이걸 반복하면 여성이 자연스럽게 다리를 벌리게 돼요. 몸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10단계 그제야 성기로 가요. 하지만 여기서도 바로 삽입하면 안 돼요. 주변을 천천히 만지면서 여성의 반응을 살펴요. 충분히 젖었는지 몸이 준비됐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재민 씨는 10단계를 모두 꼼꼼히 메모했어요. 전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배우려고 하고 있구나. 강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강조했어요. 삽입 후에도 계속 귀를 만지고 목을 쓰다듬어야 해요. 단순히 움직이기만 하면 안 돼요. 손과 입술로 계속 몸 전체를 자극해야 해요. 그래야 여성이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속도도 중요해요. 빠르게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빠르게, 다시 천천히. 리듬을 바꿔가면서 해야 해요. 여성의 숨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남성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으면 잠깐 멈추고 다른 부위를 만지면 돼요. 귀를 만지거나 키스를 하면서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래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가 질문했어요. 나이가 들면 발기가 잘 안 되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손과 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성의 오르가즘은 반드시 삽입으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손가락으로 자극하거나 입으로 자극해도 충분히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다들 놀란 표정이었죠. 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몸도 반응해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세요. 그럼 분명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사는 실습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물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어떻게 터치하는지 보여주는 거였지만 매우 도움이 됐어요. 귀를 어떻게 만지는지, 목을 어떻게 쓰다듬는지 자세히 볼 수 있었죠.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고 강사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답해줬어요. 강의가 완전히 끝났을 때 시계를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듣고 싶었죠. 밖으로 나올 때 재민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선영 씨, 정말 미안해요. 이제까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당신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몰랐어요.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요. 눈물이 났어요. 재민 씨도 몰랐던 거예요. 저도 몰랐고요. 우리 둘 다 방법을 몰랐던 거죠. 괜찮아요, 재민 씨. 저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재민 씨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선영 씨, 오늘부터 달라질게요. 오늘 밤에 배운 대로 해볼까요? 당신이 원하면 말이에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해봐요. 이번엔 달라질 것 같아요. 차를 타고 제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재민 씨는 계속 메모한 걸 보고 있었어요. 10단계를 계속 되새기는 것 같았어요. 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밤은 정말 달라질까? 정말 느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재민 씨가 제 손을 잡고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선영 씨, 천천히 할게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당신이 좋아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제야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거실에 들어와서 재민 씨가 먼저 움직였어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음악을 틀었어요. 핸드폰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죠. 그리고 부엌에서 향초를 가져와 켰어요. 선영 씨, 편하게 앉아 있어요. 전 소파에 앉았어요. 재민 씨가 옆에 앉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어요. 손등을 쓰다듬고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훑으면서요. 선영 씨 손 참 따뜻하네요. 항상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죠. 재민 씨는 계속 제 손을 만졌어요. 손바닥을 마사지하고 손목을 부드럽게 눌렀어요. 이상하게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몇 분 동안 그렇게 손만 잡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옷을 벗기기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재민 씨는 절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재민 씨가 제 귀가로 얼굴을 가져왔어요. 따뜻한 숨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선영 씨, 오늘 정말 예뻐요. 향기도 좋고요. 그 속삭임이 제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따뜻한 숨결이 귀에 닿았거든요. 재민 씨는 천천히 제 귓볼을 입술로 스쳤어요. 살짝, 아주 가볍게요. 그 순간 제 몸이 움찔했어요. 뭔가 느껴졌거든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재민 씨는 멈추지 않고 귀 뒤로 입술을 옮겼어요. 귀 뒤를 천천히 훑으면서 목덜미로 내려갔죠.
제 몸이 저절로 뒤로 젖혀졌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 선영 씨, 네. 좋아요. 이번엔 진짜였어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좋았거든요. 재민 씨는 제 목덜미를 따라 천천히 내려오면서 쇄골에 도착했어요. 손바닥 전체로 제 쇄골을 감싸듯 눌렀다가 천천히 원을 그렸어요. 그때 제 입에서 작은 신음이 나왔어요. 아, 재민 씨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진짜로 반응하는 걸 처음 본 거죠. 저도 놀랐어요. 제 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니. 재민 씨는 더 천천히 움직였어요. 제 어깨를 지나 팔로 내려가며 온몸을 어루만졌죠. 옷은 그대로였는데도 온몸이 간지럽고 뜨거웠어요. 선영 씨, 옷 벗겨도 될까요? 네. 벗어도 돼요. 재민 씨는 천천히 제 블라우스 단추를 풀었어요. 하나씩 천천히 그 사이사이에 제 몸을 만지면서요. 단추를 하나 풀고 쇄골을 쓰다듬고 또 하나 풀고 목을 쓰다듬고 블라우스를 완전히 벗겼을 때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제 등과 어깨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불에 지어 끈을 천천히 풀었어요. 예전처럼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여유로웠죠. 완전히 벗겨졌을 때도 재민 씨는 바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제 몸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으로 천천히 훑었어요. 목에서 가슴, 배, 허벅지까지. 그 손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제 피부가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선영 씨 몸 정말 아름다워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59살 몸인데 아름답다니. 하지만 재민 씨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침대로 옮겨갔을 때도 달랐어요. 재민 씨는 제 위에 바로 올라타지 않았어요. 옆에 누워서 계속 제 몸을 어루만졌죠. 귀를 다시 만지고, 목을 만지고, 쇄골을 만지고, 가슴을 만질 때도 달랐어요. 바로 유두로 가지 않고 가슴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며 마사지했어요. 아래에서 위로, 옆에서 중앙으로. 그러다가 마지막에 유두를 살짝 건드렸죠. 아, 제 입에서 또 신음이 나왔어요. 이번엔 더 컸어요. 몸이 저절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재민 씨는 배로 내려갔어요. 배꼽 주변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했어요. 그러자 아랫배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신기했어요. 몸이 정말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민 씨가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렸어요. 천천히 허벅지 안쪽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했어요. 무릎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반복했어요. 제 다리가 저절로 벌어졌어요. 몸이 원하고 있었거든요. 재민 씨는 계속 허벅지를 마사지하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갔어요. 선영 씨, 이제 좀 준비된 것 같아요? 네. 준비됐어요. 그제야 재민 씨가 그곳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금씩요. 제 몸이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젖어 있었어요. 10개월 만에 처음이었죠. 재민 씨도 놀란 듯 했어요. 선영 씨, 정말 좋아하는구나. 네. 정말 좋아요. 재민 씨가 천천히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급하지 않았어요. 아주 천천히 제 몸이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면서요.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좋아요. 정말 좋았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제 몸이 준비됐으니까요. 재민 씨는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계속 제 귀를 만지고 목을 쓰다듬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몸이 더 뜨거워졌죠. 재민 씨는 속도를 바꿔가며 움직였어요. 천천히, 빠르게, 다시 천천히. 제 숨소리를 들으면서 속도를 조절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제 아랫배에서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파도가 밀려오듯 점점 커지더니 순간 제 입에서 큰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아, 온몸이 떨렸어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퍼져나갔죠. 그 감각이 몇십 초 동안 계속됐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지고 또 밀려오고 제가 지금 뭘 느끼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59년을 살면서 남편과 30년을 살면서도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거든요. 재민 씨도 놀란 듯 저를 안아줬어요. 선영 씨. 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정말 처음이에요. 재민 씨도 눈이 촉촉해졌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여전히 여자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몸을 가졌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죠. 선영 씨.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제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재민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 강에 들으러 가자고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또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밤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재민 씨는 강의 내용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 복습하듯 실천했어요. 만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접근했죠. 어떤 날은 귀에서 시작하고 어떤 날은 목에서 시작하고 같은 부위여도 매번 다른 방식으로 만졌어요. 손가락으로 만지다가 손바닥으로 감싸고 입술로 스치다가 혀로 살짝 핥고 특히 달라진 건 일상에서의 스킨십이었어요. 예전엔 잠자리를 할 때만 몸을 만졌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수시로 스킨십을 했어요.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으면 재민 씨가 들러서 뒤에서 안아줬어요. 그러면서 제 목덜미에 입을 맞췄죠. 그럴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선영 씨. 오늘도 예쁘네요. 손님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예쁜 건 예쁜 거잖아요. 손님들이 웃으며 쳐다봤어요. 부럽다고 좋겠다고 했죠. 전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함께 장을 보러 갈 때도 달랐어요.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제 손가락 사이를 계속 쓰다듬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두근거렸죠. TV를 볼 때도 달랐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 재민 씨가 제 어깨를 감싸고 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했어요. 그러면 전 TV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온통 그 손길에만 신경이 갔거든요. 선영 씨. 제 손길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럼 오늘 밤도 기대해도 되겠네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죠. 밤에는 더 특별했어요. 재민 씨는 매일 다른 방식으로 저를 만졌어요. 어떤 날은 귀에 집중하고 어떤 날은 쇄골을 오래 만졌어요.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할 때는 특히 제 반응이 컸어요. 그곳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만지면 제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저절로 다리가 벌어졌어요. 놀라운 건 매번 느낌이 달랐다는 거예요. 첫날처럼 강렬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부드럽고 깊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실망한 적은 없었어요. 매번 오르가즘을 느꼈거든요. 10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못 느꼈던 제가 이제는 매일 밤 느끼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죠. 어느 날은 재민 씨가 물었어요. 선영 씨. 어디가 제일 좋아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전 부끄러웠지만 용기 내어 말했어요. 귀 뒤요. 거기를 입술로 천천히 훑을 때 온몸이 녹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벅지 안쪽도요. 거기를 만지면 아랫배가 뜨거워져요. 재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메모했어요. 그날 밤 재민 씨는 제가 말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만졌어요. 귀 뒤를 한참 입으로 훑고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마사지했죠. 그날은 유난히 오르가즘이 길었어요. 거의 1분 가까이 계속된 것 같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났어요. 너무 좋아서요. 제 몸도 변했어요. 거울을 보면 얼굴이 환해져 있었어요. 피부도 좋아졌고 눈빛도 살아났죠. 반찬 가게 단골 손님들이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완전 젊어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행복해서 그래요. 손님들이 부러워했어요. 저도 그런 행복 좀 나눠달라고 했죠.
어느 날은 재민 씨가 말했어요. 선영 씨, 이제야 우리가 진짜 연인이 된 것 같아요. 10개월 동안은 뭔가 어색하고 서먹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된 느낌이에요. 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이제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요. 재민 씨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오늘 밤도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9살 제 몸이 여전히 이렇게 반응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밤이 되면 저는 여자로 다시 태어났어요. 매일 밤 새로운 감각을 발견하고 제 몸이 이렇게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어느 날은 재민 씨가 새로운 걸 시도했어요. 발 마사지부터 시작하는 거였어요. 발바닥을 천천히 눌러주고 발가락을 하나씩 주무르면서 종아리로 올라갔죠. 이상하게 발 마사지만으로도 온몸이 이완됐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귀와 목을 만지니까 평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재민 씨, 발 마사지 너무 좋아요. 온몸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자주 해줄게요. 또 어느 날은 재민 씨가 음악을 바꿔봤어요. 클래식 대신 잔잔한 재즈를 틀었죠. 그러자 분위기가 또 달라졌어요. 더 낭만적이고 감각적인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매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시도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몸을 더 깊이 알아갔어요. 뭘 하면 더 좋아하는지, 어떤 속도가 적당한지, 어떤 순서가 효과적인지. 특히 재민 씨는 제 얼굴 표정과 숨소리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제가 눈을 감고 입을 벌리면 지금 좋아하는 거라고 알았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면 더 빨리 해줬어요. 반대로 제가 몸을 움츠리면 속도를 늦추고, 눈을 뜨고 재민 씨를 쳐다보면 다른 부위로 이동했어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완벽한 호흡을 맞춰갔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행복하게 눈을 떠요. 재민 씨가 옆에 있고 오늘 밤에도 또 그 달콤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하루가 기대됐어요. 예전엔 잠자리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기다려졌어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욕망으로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친구 혜숙이가 반찬 가게로 찾아왔어요. 혜숙이가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선영아, 너 완전 젊어졌다. 무슨 일 있어?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완전 달라졌어. 전 얼굴이 빨개지며 웃었어요. 그냥 요즘 행복해서 그래. 혜숙이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재민 씨랑 잘 되는구나. 다행이다. 내가 소개해준 보람이 있네. 응, 정말 잘 되고 있어. 혜숙아, 너한테 고마워. 혜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요즘 별로야. 우리 영수 씨랑 그냥저냥 살고 있어. 뭔가 재미가 없어. 전 혜숙이를 유심히 쳐다봤어요. 혜숙이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예전의 제 모습 같았죠. 혜숙아, 너 요즘 행복해? 혜숙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별로야. 특히 잠자리가 그냥 의무처럼 하고 있어. 재미도 없고.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불과 한 달 전 제 모습이었거든요. 전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어요. 혜숙아, 너 구민회관에 좋은 강의 있는 거 알아? 무슨 강해? 중장년 부부 친밀감 특강이야. 나랑 재민 씨가 지난달에 들었는데 완전히 달라졌어.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 혜숙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뭔데? 그게 뭔데? 전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성교육이야. 중장년 이후 여성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느낄 수 있는지 가르쳐줘. 나도 처음엔 민망했는데 듣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 혜숙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 너 10개월 동안 별로였었잖아. 내가 괜히 소개해줬나 미안했었는데. 아니야, 혜숙아. 재민 씨 탓이 아니었어. 우리 둘 다 방법을 몰랐던 거야. 그 강의 듣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느꼈어. 59살에 처음으로요. 혜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영아, 나도 그래. 나도 10년 넘게 못 느꼈어. 그냥 참고 있었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혜숙이도 저처럼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혜숙아, 다음 강의가 이번 주 토요일이야. 영수 씨랑 같이 가봐. 진짜 인생이 달라질 거야. 혜숙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영수 씨한테 말해볼게. 그날 저녁 재민 씨한테 말했어요. 재민 씨, 혜숙이한테 그 강의 얘기했어요. 혜숙이도 우리랑 비슷한 고민이 있었대요. 잘했어요. 선영 씨. 좋은 건 나눠야죠. 계숙 씨 부부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이 됐어요. 혜숙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강의 듣고 있어. 진짜 대박이다. 고마워. 선영아. 전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다행이다. 오늘 밤 기대해. 다음 주 혜숙이가 반찬 가게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선영아, 대박이야, 진짜. 영수 씨랑 완전히 달라졌어. 어젯밤에 처음으로 느꼈어. 60살에 처음으로. 혜숙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전 혜숙이를 꼭 안아줬어요. 다행이다, 혜숙아. 정말 다행이야. 선영아, 너 덕분이야. 내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평생 몰랐을 거야.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요. 다음 주엔 혜숙이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4명이서 남천동 횟집에 갔죠. 영수 씨가 재민 씨한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형님 덕분에 우리 부부도 행복해졌어요. 재민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선영 씨가 용기 내서 혜숙 씨한테 말했으니까 가능했죠. 혜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선영아, 우리 정말 운이 좋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맞아, 혜숙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영수 씨가 말했어요. 이번 달 강의에 우리 친구들도 데려갈 거예요. 이런 좋은 거 우리만 알 수 없죠. 재민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가게 단골 손님 중에 비슷한 고민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행복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혜숙이를 통해 또 다른 친구들이 강의를 듣게 됐고 그 친구들도 달라졌다고 했어요. 어느 날 혜숙이가 말했어요. 선영아, 우리 구민에 관해서 감사패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홍보대사잖아. 우리는 깔깔 웃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요.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행복하게 눈을 떠요. 재민 씨가 옆에 있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감사해요. 반찬 가게 일을 할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냥 기계적으로 일했다면 이제는 콧노래를 부르며 일해요. 손님들이 말해요. 사장님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서 보기 좋다고요. 그럼 저는 감사하다고, 저 정말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죠. 저녁에 재민 씨가 가게로 오면 함께 문을 닫고 저녁을 먹어요. 때로는 밖에서 먹고 때로는 집에서 같이 요리를 해 먹어요. 요리를 할 때도 재민 씨가 뒤에서 안아주며 목에 입을 맞춰요. 그럴 때마다 요리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재민 씨 요리하는데 방해하지 마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걸 어떡해요. 우리는 웃으며 키스를 해요. 59살과 62살의 키스지만 설레요. 여전히 두근거려요. 밤이 되면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돼요. 이제는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워요. 재민 씨가 조명을 어둡게 하고 음악을 틀고 그러면 전 자연스럽게 재민 씨 품에 안겨요. 오늘은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재민 씨가 장난스럽게 물어요. 전 웃으며 대답해요. 오늘은 발부터요. 발 마사지 정말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우리는 웃으며 침대로 가요. 재민 씨가 제 발을 천천히 주물러줘요. 발바닥을 누르고 발가락을 하나씩 마사지하고 그러면 온몸이 풀려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종아리로, 허벅지로, 그리고 온몸으로 이어져요. 이제는 순서를 외우지 않아도 돼요. 몸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매번 느낌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날은 격렬하고 어떤 날은 부드러워요. 하지만 항상 만족스러워요. 매번 오르가즘을 느끼고 매번 행복해요.
끝나고 나면 재민 씨 품에 안겨서 이야기를 나눠요. 오늘도 좋았어요. 선영 씨, 네, 정말 좋았어요. 매일 좋아요. 저도요. 선영 씨와 함께라서 행복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어요. 말없이도 행복해요. 어느 날 재민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선영 씨, 우리 결혼할까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결혼이요? 네, 결혼이요. 매일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고, 저녁에 함께 잠들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59살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네, 좋아요. 함께 살아요. 재민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만 초대해서 작은 피로연을 하기로 했죠. 혜숙이가 제일 기뻐했어요. 선영아, 축하해. 정말 잘 됐다. 고마워, 혜숙아. 너 덕분이야. 내가 재민 씨 소개해주지 않았으면 이런 행복 몰랐을 거야. 혜숙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너희 덕분에 행복해졌어. 우리 서로 고마운 거지 뭐. 피로연 날 작은 식당을 빌려서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재민 씨 아들도 서울에서 내려왔고 제 조카들도 왔어요. 재민 씨가 인사말을 했어요. 59살과 62살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늦은 나이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전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59살과 62살의 신혼여행이었지만 설레고 행복했어요. 제주도 바닷가를 걸으며 재민 씨가 말했어요. 선영 씨, 앞으로도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줄게요. 오늘처럼요. 전 재민 씨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요. 재민 씨를 매일 행복하게 해줄게요. 이제 저는 진짜 행복해요. 의무가 아닌 욕망으로 참는 게 아닌 즐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밤 여자로 태어나고 매일 아침 행복하게 눈을 떠요. 59살, 전 다시 시작했어요. 여자로서, 연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아내로서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10개월 동안 의무처럼 잠자리를 응하면서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나만 이상한 건가, 나만 못 느끼는 건가, 혼자 속으로 사겼죠.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방법을 몰랐던 거였어요. 구민회관에서 들은 단 2시간짜리 강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귀, 목덜미, 쇄골, 허벅지 안쪽. 이런 부위들이 중장년 이후에 더 민감해진다는 사실. 천천히 순서대로 감정을 담아 터치해야 한다는 것. 이걸 알고 실천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매일 밤 오르가즘을 느끼며 살아요. 59세의 제 몸으로요. 여자로서 느끼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욕망으로, 참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재민 씨와 결혼도 했어요. 59살에 다시 시작한 사랑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 재민 씨가 있고 오늘 밤도 기대돼요. 이게 바로 행복이에요. 혹시 저처럼 1년, 2년 혹은 그 이상 참고 견디며 사셨나요? 그럼 용기 내세요. 복지관이나 구민회관에 이런 강의가 있으면 꼭 들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을 찾으실 수 있어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용기를 내세요.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나눠요. 다음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